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마약 수사를 받은 연예인 K씨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을 줄 테니 악플을 삭제하라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K씨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전하였습니다. 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로 악성 댓글을 의미합니다. 악의적인 내용으로 타인을 험담하는 행위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악플 처벌은 현실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신용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악플 처벌은 전파성이 매우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예인에게 학력 의혹을 제기하며 매장해야 한다는 글을 13회 게시한 한 네티즌은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악플 처벌 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2년간 178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유명인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실형 선고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명령에 위반할 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구속됩니다. 이 보호관찰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면 구속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악플 처벌 사안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부모님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악플을 달았다는 사유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는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에 따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또는 전화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므로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출석 요구에 응하기 이전에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 대리하여 고소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검토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는 고소장의 문제를 제대로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을 본 후 경험에 비추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아무리 냉정을 유지하려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한 피고인은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 시에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악플 5개만으로 범죄 전력이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단 댓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달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팬카페 운영진의 다툼. 의뢰인은 연예인의 팬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카페였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영자와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명하게 모임이 운영되기를 원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운영자가 비리가 있다며 댓글을 4-5차례 달았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들도 의뢰인의 편을 들었고 운영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운영자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안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확신하기가 힘들었기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담당 변호인이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댓글 수위를 확인한 결과 합의도 필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조력이 필요하였기에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목적을 두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결코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수사도 종결되므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악플 처벌 사안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 타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이나 글을 게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찍이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